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9라운드 4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팀이 두 대국을 동시에 대국 중이고 서울 부강약품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자, 어제도 용병들의 대결이 굉장히 전투적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류민치안과 왕천싱, 이 중국 여자 바둑계를 대표하는 두 선수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류민치안 선수가 왕천싱 선수를 꺾으면서 서울 부강약품팀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삼국은 양 팀의 일주전 선수 박태희 선수 대 김채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김채영 선수의 여자 바둑리그에서의 질주가 정말 엄청나고요. 현재 20연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조승아 선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굉장히 좀 도깨비 스타일이에요, 바둑이. 그래서 되게 안 될 것 같은 수를 두는데 그게 또 묘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스타일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한국 선수들 중에는 바둑리그의 한승주 선수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품격팀의 송태곤 사범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충분히 승부로 하셔도 가능성이 크셨을 때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려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게 굉장히 멋있으시고 그러면서도 바둑도 아직도 강하신 게 너무 멋있어요. 우선은 작년에 다승상을 받았는데 원래 근데 한번 그 신기록을 세우면은 좀 그 기록 때문에 다음부터는 더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록은 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김경은 초단이랑 제가 친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바둑을 두다 보면은 좀 이렇게 괴로운 순간들이 오잖아요. 막 바둑이 좋지 않다든지 방금 뭐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든지 그랬을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꼭 뭐 집에서도 바둑 둘 때 보면은 막 바둑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머리가 산발이 돼 있고 막 쥐어뜯느라고 막 손톱도 다 물어 뜯어놓고 막 그런 걸 좀 고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고 싶어요. 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네. 좀 제가 후반이 좀 약해서 그런지 좀 끈끈하게 두는 선수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목표는 그냥 길게 안 보고 짧게 보면 일단 지금 여자 리그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 새로운 팀에서 잘 하고 싶어요. 원래 팀을 이렇게 뽑기 구성하기 전에는 그냥 한 50%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일주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한 10승 정도 하고 싶어요. 너무 승부에 연연하지 말고 즐기면서 재밌게 바둑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보다는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삼국 대국 중인 김채영 선수와 박태희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 김채영 선수 지금 만족이 있는 걸까요? 어렸을 적 김채영에게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연구생 생활을 했지만 언제 프로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결과적으로 잘 풀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너무 걱정한다고 해서 또 이게 잘 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바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10년 전에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점이 김채영 선수는 당연히 롤 모델로서 뭐 지금이나 또는 예전에 성적을 정말 잘 냈던 그런 선수를 꼽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오히려 좀 다른 분야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송태곤 구단을 꼽았는데요.
그 이유가 승부에 이미 뭐 연연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와 실력이 네.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터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최정 선수라고 하면 롤모델 뭐 루이웨이 구단을 꼽았고 네. 거의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김채영 선수가 물론 바둑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여기저기 관심사가 많나 봅니다. 김채영 선수 지금 여자 랭킹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보면 2위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2위가 오유진 선수인데 남녀 통합 랭킹이 112위이고요. 3위 김채영 선수가 지금 119위입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제가 그렇습니다. 1년 전에 김채영 선수의 랭킹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랭킹 점수가 무려 지금보다 200점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자 랭킹 11위예요. 네, 엄청 올라왔네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네. 올라오는 것은 특히 여자 선수는 제가 아예 처음 보고요. 1년에 랭킹 점수를 200점 이상 끌어올리는 선수는 제가 지금까지 안성준 선수나 김지석 선수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현상인데 물론 이제 여자 선수의 대국이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만 김채영 선수가 워낙 지질 않으니까 지금 1년 사이에 랭킹 점수를 200점이나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여자 바둑 리그만 보더라도 작년 전 시즌까지 포함해서 20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일단 여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뭐 그런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는 것은 거의 최정 선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최정 선수 부럽지 않은 그런 김채영 선수의 여자 바둑리그에서의 성적이고 부강약품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껄끄러운 스타일은 조승아 선수 같은 그런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 기풍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약간 위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 시즌에 조승아 선수 한 차례 만남이 있었죠. 조승아 선수에게 고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는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태희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가장 전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박태희 선수에게도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주먹이 있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에게 약간 껄끄러운 기풍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태희 선수도 뭐 전투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싸움을 걸어가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네. 백이 벌리지 않고 손을 뺐고요. 김채영 선수는 벌릴 곳을 다가서면서 협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이 한 칸을 띈 장면이고요. 추후에 백은 이쪽 3칸 사이나 위쪽의 3칸 사이를 노리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흑은 뭐 여러 가지 작전이 다 있을 수 있겠죠. 이쪽으로 간다거나 혹은 최근에 유행하는 이 어깨 짚는 수 또는 아래쪽을 향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둔다고 해도 지금은 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변의 백도를 계속 쫓아가는 건 별론가요? 둔다면 이렇게 씌워서 지금 행마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이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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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여기 정도까지 4군데는 지금 가능합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수가 이 어깨 짚는 수죠. 이렇게 하고 한 칸을 네. 띄어서 진행을 시키고요. 백은 뭐 이 장면에서 바로 침입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 전투를 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부분을 다가서는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약간 의외의 방향이긴 네. 한데요. 지금 이쪽 침입이 싫었다는 뜻이네요. 여기를 침입 가고 받을 때 이렇게 귀로 붙여서 수를 내려오는 이 전법이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이렇게 해도 아직 우하기는 맛이 있는 거죠. 뭐 약간 이런 침입은 남아있죠. 자, 백은 행마가 위로 가나요? 아니면 꺾이나요? 이 교환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교환을 해도 어차피 지금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네. 뛰어야 하기 때문에 백은 오히려 지금은 이것보다는 둔다면 침입을 하고 싶고요. 침입을 하거나 그냥 한 칸을 뛰거나 지금 그 두 가지 선택만이 있습니다. 침투했을 때 양쪽에 백이 갈라지게 되면 좀 바빠지지 않을까요? 그냥 가볍게 보고 이제 타개한다는 생각으로 3-3을 들어가서 이렇게 둔다면 그 과정에서 흑의 약점도 남기 때문에 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단점이 꽤 통렬합니다. 네.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뛰니까 이번엔 또 반대쪽을 지킵니다. 네, 순서가 신기합니다. 네, 약간 독특한 그런 네.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두터운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침입이 계속 백이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한 칸 뛰어서 압박을 가하고요. 그냥 길을 굳혔다면 확정가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집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단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이 꽤 강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네. 이수는 귀를 지켰다기보다는 그냥 이 사이를 지킨 거죠. 침입은 확실히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침입하는 것은 붙이고 이렇게 내려서면 이건 누가 봐도 백이 좀 피곤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한 칸 뛰는 것도 있고 지금은 일단 제가 백이라면 이수로는 그래도 여기 침입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네. 막상 백이 뛰고 흑이 뛰니까 백도 약간 깝깝한 의미가 있네요. 아니면 이쪽에서 벌리면서 멀리서 응원군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흑의 다음 공격도 어차피 여기를 모자를 씌워서 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여서 나갔을 때 여기 백돌이 있다면 아주 좋은 위치에 돌이 향하고 있죠. 거의 만나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했을 네. 때 만약 이 돌이 없다면 흑이 한 칸 뛰고 이쪽을 다가서는 게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백돌이 미리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도 견제하면서 위치가 괜찮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어깨 짚는 수가 지금 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이 지금은 이제 흑돌이 여기 나오는 게 거의 선수성이 되니까 흑은 여기 어딘가를 미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다가설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너무 가까이 가게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양쪽이 엮이면서 조금 무리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나 여기 거의 여기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래쪽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채영 선수가 상대방을 의식한다면 행마라든지 이런 스타일을 좀 더 단단하게 둬야겠다라는 의식을 하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지금의 포석도 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희 선수는 뭔가 상대방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느린 것 같은데 일단 뭐 차분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하나의 기풍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박태희 네. 선수가 보통 이제 힘바둑을 구사하는 선수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 이 선수에게도 볼 수 있어요. 일단 두터움 쪽을 선호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느리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침입을 했을 때에도 침입하고 여기를 예를 들면 이렇게 갖다 붙여서 네. 뭔가를 했을 때 이 수를 통해서 집을 깨기도 하고 혹은 이제 백돌이 안정되기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자리가 불필요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둔다면 침입을 노리고 싶고 아니면 다른 곳에 큰 자리를 가면서 간접 보강을 하고 싶지 이 자리는 약간 느린 느낌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한 칸은 뭐 어느 쪽이든 계속 침입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양쪽의 흑돌이 전부 침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수는 약간 마음에 드는 감각은 아닙니다. 흑도 우변을 계속 따라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큰 쪽으로 손을 돌립니다. 밀고 한 칸 띄고 흙의 모양을 키울 때에도 이 자세는 괜찮지만 백의 모양을 깎을 때에도 흔하게 사용이 되는 수법입니다. 다음에 흙은 이렇게 눈목자로 가는 자리가 좋습니다. 네. 이제는 뭐 백이 단단하게 이쪽을 한 칸 띄어놨기 때문에 백도 더 이상 두 턴보다는 좀 전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전개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 혹은 뭐 흙의 눈목자를 방비하면서 이런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상변 쪽은 백이 이쪽을 갖다 붙이는 것과 이쪽으로 깎아가는 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그렇게 급한 자리로 느껴지진 않아요. 넓은 곳으로 향하고 싶습니다. 더 가면 안 되나요? 우하기 쪽으로요? 이렇게 네. 다가서는 것일 텐데 이제 여기 흙이 들여다보는 게 선수고 뭐 이렇게 교환을 바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지금 흙의 권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가깝다는 느낌은 있지만 뭐 이렇게 다가서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다가섰을 때 다가서면 이쪽으로 깎아 들어가면서 네. 귀에서 뭔가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지금 100이 착점한 것이 9수니까 네. 네, 대략 한 수의 1분 이상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수는 없었는데요. 오늘은 30초. 박태희 선수의 포석 고상이 좀 깁니다. 역시 예상이 없었던 수죠. 네. 그런데 여기를 방비하고 상변 쪽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에서는 뭐 충분히 훌륭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앞서 한 칸을 띄워둔 수가 그래도 네. 자신을 보강하는 좋은 자리가 가니까 상대를 이렇게 굳혀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지금은 괜찮은 발상이 나왔습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백이 여기를 둘 때 다시 한번 중앙을 두나요? 네,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다음에 흙이 한 번 더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끼어 이은 수가 별로 득이 아니기 때문에 백은 끼어 이었을 때는 여기를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역시 실리로 큰 자리 향했고요. 여기서 모자를 씌울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뭐 모자를 씌우는 자리도 물론 좋은 자리이고 아니면 이제 그냥 하변 쪽으로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감대로 두어 갑니다. 백은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야 될까요? 나간다면 아래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백도 오히려 지금 소극적으로 나가는 행마가 상대에 계속 이런 걸 당하고 뭐 여기도 다 흙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튼튼하게 해주면 이런 활용이 아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타겟을 생각하게 된다면 행마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칸이요. 아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흙이 여기를 덮어 씌우는 게 좀 제격의 느낌도 있어서 한눈에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이가 조금 멀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반격을 맞을 수도 있을까요? 네. 흙이 여기를 두고 이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이순 감각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렇게 지금 강한데 흙의 형태들이 이렇게 있는데 간다면 점점 멀리 가야지 그곳에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신경 쓰인다고 또 한 번 지키는 건 오히려 행마가 비효율적이 되고요. 흙은 그냥 정말 딱딱 둘 때만 두고 있는데 백이 좀 깝깝해졌습니다. 셋, 넷, 이수는 다섯, 약간 여섯, 행마가 여덟, 방향이 이상했네요. 아홉, 열. 네 번. 흙이 날짜로 씌우는 것은 흙이 원래 둘 수도 있는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백이 여기 두는 것은 오히려 흙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 오게 만들어서 내키는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고 이선이요. 앞서 김치영 선수가 말한 그 본인이 싫어하는 기품을 도깨비 같은 바둑들을 싫어한다는데 지금 백이 이수나 좀 도깨비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이수는 3-3을 들어가는 것과 2선 갖다 붙이는 수를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흙이 초읽기를 이렇게 지키면 여기를 붙이고 네. 이쪽을 지키면 여기 3-3을 들어가서 귀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정수인지 약간 어렵네요. 여기를 두고 30초 붙일 때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으로 치받아서 아홉. 계속 괴롭힐 수가 있고요. 지금 붙여가는 수는 여기 3-3을 들어갔을 때는 가장 이제 백돌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 올라서는 것은 이제는 귀 쪽을 지켜서 이것은 백이 좀 무겁습니다. 백도 이제 3-4함을 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그냥 셋, 살려줘도 넷, 흙은 괜찮은 건가요? 다섯, 여섯. 귀에서는 살겠지만 일단 올라섰습니까? 싸울 수 있나요? 왠지 박태희 선수는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제가 예측하는 수보다 더 강한 수를 두는 게 박태희 선수 바둑의 특징인데 네. 오늘도 역시나 그 기풍을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흙은 당연히 이제 귀를 지키게 됩니다.
여기를 느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한 칸이 나을지 딱 그 정도 고민만 있을 뿐 일단 귀를 지켜야 돼요. 네. 둘, 셋, 넷, 지금 상태에서 이쪽을 받는 건 3, 3을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 붙인 수가 여덟, 이적수가 됩니다. 아홉, 열. 4번 나왔습니다. 전투를 위해서는 그래도 그냥 내려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집으로는 좀 손해가 되고요. 네, 많이 손해가 되기도 하고요. 네. 네, 역시 오늘도 박태희 선수가 먼저 전투를 시작합니다. 좀 덩치가 커질 것 같은데요. 과연 김채영 선수는 어떤 응수를 보여줄까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 이 두 팀은 2위와 4위로 희비가 다르게 가려집니다. 자, 박태희 선수가 지금 굉장히 책임감이 있을 텐데요. 우변 쪽에서 먼저 전투를 걸었습니다. 이쪽을 차렷으로 네. 지키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집으로는 손해지만 한 칸 띄었을 때에는 뭐 백 이런 데 갖다 붙이고 막고 활용이 있기 때문에 늘어서 두었고요. 한 칸 뛸 때 여기를 지금 갖다 붙였습니다. 30초. 하나, 모양으로는 백이 지금 장면에서 이쪽을 넷, 엿보게 되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위에서 행마를 하는 것은 흙이 뭐 이쪽을 늘 수도 있고 이쪽을 늘고 네. 뭐 젖혀서 봉쇄하거나 한 칸 뛰거나 했을 때 확실히 양쪽이 엮이면서 백이 좋은 싸움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끊어서 흙과 수상전을 하자고 하는 것도 이쪽으로요. 네. 뭔가 수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수가 일단 떠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두면 이쪽을 늘고 하나, 끊어서 둘, 셋, 이 진행이라면 뭐 백도 다섯, 그럴듯합니다. 일곱, 여덟. 네, 끼웠습니다. 흙이 바깥쪽으로 단수를 쳐서 계속해서 봉쇄하러 가면 이제 늘고요. 네. 여기를 이었을 때는 여기를 끊고 뚫을 때 이쪽을 제압을 하고 이제 따로 타개를 하면 흙이 붙인 수가 다음에 백에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허무한 행마가 되고요. 집으로 백이 득을 봅니다. 그리고 이쪽을 두고 있는 것은 여기를 끊어서 30초. 하나, 둘, 셋, 이것도 약간 흙이 무리입니다. 네. 다섯, 저는 그래서 여섯, 흙의 이 일곱, 선택이 여덟. 굳이 지금 이렇게 강공으로 가지 않아도 세 이쪽으로 번 계속 타고 나와도 흙은 응원군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근데 김채영 선수가 너무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다가 지금 역습을 당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정확히 보면 30초. 처음에 하나, 보여주신 둘, 그쪽으로 갈 셋,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그 정도면 백이 잘 됐어요. 그 정도면 네. 여덟. 애초에 이제 박태희 선수가 분명히 여기를 두고 늘어간 것은 약간 무리스러운 것 같은데 아까 그 정도라면 백이 다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뒀다는 건 실리를 넘겨주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30초. 하나, 둘, 그런데 중앙 쪽의 백돌이 이제는 가벼워서 또 여기를 젖히면 쉽게 지금 사는 모양이 나오니까 또 수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흙이 덮어 씌워도 백이 이런 데를 젖히고 단수 치고 이렇게 막으면 벌써 얼추 그럴듯한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선수로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 길로 가고는 있는데 박태희 선수도 그렇다면 여기서 그럴듯하게 성과를 올렸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몇 수는 필연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진행이 될 테고요. 잡는다면 흑의 진영에서 백의 집이 거의 10집 가까이가 만들어집니다. 백이 받지 않으면 여기를 끊고 나서 단수 치는 것이 집으로도 크고 중앙 쪽에도 여기 약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이 둬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김채영 선수가 계속 덮어 씌우느냐 아니면 이쪽을 지키고 그렇죠. 백을 몰아가느냐 네. 그런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만 다섯, 일단 실리로는 여섯, 백이 좀 처리가 잘 됐습니다. 여덟.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중에 이제 양쪽으로 비마 끝내기도 남게 되고요. 이거는 흑이 크게 당했어요. 상대의 무리를 응징을 못하면 이렇게 오히려 좋지 않아집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본인 인터뷰에서 밝힌 그 도깨비 바둑을 무서워하는 면 일단 박태희 선수가 그 부분을 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20연승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최정 선수 이상의 포스를 보여주는 김채영 선수가 네. 일단 박태희 선수에게 초반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그렇다고 또 김채영 선수가 박태희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3승 1패로 앞서 있고 특히 지난해에 두 번에 되고 있었는데 두 번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고 중앙을 씌웠어요. 그럼 백도 당장 젖혀가는 건가요? 네, 젖혀갈 것 같은데요. 젖히면 지금 끊어야 되고요. 여기를 젖혀가면 죽진 않지만 네, 일단 뭐 돌려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이렇게 된다면 여기 단수를 네. 치고 여섯, 일곱, 끊어서 여덟, 아홉.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요. 단지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여기가 생겨서 이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살긴 사는데 여기는 약간 아프게 당하긴 하죠. 근데 이런 진행이라고 해도 바둑은 백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백이 좀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보강 없이 공격을 오니까 박태희 선수가 30초. 일단 하나, 젖혀두긴 했는데요. 셋, 넷, 약간 예상 다섯, 밖의 수를 여섯, 만난 것 일곱, 같습니다. 여덟,
아홉, 시간을 쓰죠. 열. 2번 남았습니다. 지금 박태희 선수가 고민하는 부분이 여기를 건드리는 순간에 아까처럼 여기 돌리는 게 생기니까 약간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분명 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게 싫다면 이제 이런 발상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쪽에 흑돌을 안 오게 만들고 네. 중간에서 모양을 정리하는 것인데 아까 이쪽이 백돌이었던 것과 흑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치중 급소가 조금 남게 되고 여기서의 행마도 날일자가 아니라 이제 늘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6, 7, 8. 일단 젖혔고요. 흑도 뭐 끝낼 한 수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박태희 선수의 선택이 나오겠네요. 여기서입니다. 어느 곳에 좀 더 비중을 둘 것인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었는데 흑이 일곱, 단수 치고 나오면 여덟. 그냥 그렇게 하네요. 고릅니다. 여기를 이었을 때요. 네. 여기를요. 네. 단수 치면 늘어주겠죠. 한 번 더 밀고요. 이쪽을요. 여기를 단수 치고 있는 게 선수가 아닐까를 살펴보게 되네요. 예를 든다면 여기를 지금 이 장면에 단수를 치면요. 흑이 강하게 반발하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네. 이런 걸 조금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확실치 않다고 보고 실전의 선택을 했습니다. 10초. 하나, 둘, 근데 사실 아까 전 형태에서 백이 먼저 이런 곳에 단수 쳐 놓으면 일곱, 처음 보여드렸던 변화 비슷하게는 흘러가는데요. 네. 어쨌든 실리로 좀 더 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뭐 거의 필연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단수 치는 것도 흑이 여기 단수가 거의 선수라고 본다면 별로 아까운 교환이 아니게 되고 이렇게 늘어서 흑마를 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곳에 치중가는 급소는 있긴 있는데 백도 받아서 이제 뭐 당장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심하게 공격당하는 돌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좀 더 우변 실리에 예민했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모양을 잡아갑니다. 하나 단수 쳐두고 늘고 이 모양도 백도 그럴듯합니다. 김치영 선수가 지금 이곳에서 실리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백도를 압박을 가하는 상황인데 뭔가 잡으러 가는 그런 공격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 부분을 활용을 통해서 백을 살게 만들고 다시 한번 하변으로 향한다면 다섯, 약간 실패가 있긴 했지만 뭐 바둑은 실질적으로는 이제부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흙이 막아가면 백은 바로 가일수를 해야 되나요? 일단 받지 않았을 때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바깥쪽에 흑돌들이 워낙 많아서 네. 뭐 이런 곳에서부터 조여 붙여가면 30초. 하나, 백도 좀 떨리죠.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여기를 끊어서 지금 여덟, 처리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갑니다. 네, 선수로 끝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어가는 발상이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런 게 있을 바에는 아까 그냥 여기 있고 처음 말씀드렸던 그 그림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백이 차단을 하기가 어렵죠. 차단을 하면 한 점을 따내서 여기를 단수 칠 때 바깥쪽에서 한 점을 끊어 잡는다면 패가 됩니다. 둘, 그럼 아까 전의 형태와 비교를 해보면 이곳에 흑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네. 이 바깥쪽의 모양도 많이 달라서 아까의 형태가 좀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넘고 백은 이제 붙여서 사는 것은 그래도 가능해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여전히 흙이 어떻게 싸바르고 하변을 향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 박태희 선수 찔러 있는 것까지 지금 다 교환을 시키겠다는 뜻이네요. 네. 어디로 이어야 되죠? 위쪽으로 있는 게 그럼 귀의 맛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자리까지는 이제 선수로 듣습니다. 네. 3-3 붙여서 뭔가 할 때 조금 더 뒷맛이 고약해지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찔렀습니다. 흙이 우측으로 있는다면 이제 여기 중앙 쪽 끊는 단점이 생기면서 이쪽 부분 행마가 만만치 않아져서 네, 여기 있고 찌른 발상은 좋았네요. 지금 박태희 선수가 먼저 상대에게 이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사는 곳에는 손이 돌아오니까 네. 지금은 김채영 선수에게 좀 고민을 던져 주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갈등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쪽 이을 것 같아요. 맛은 나쁘지만 뭐 백이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냥 맛은 맛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여길 붙였을 때 맞고 여길 젖혔을 때 이때 이제 이쪽과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30초. 하나, 둘, 셋, 아, 어렵긴 어렵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수익했던 것이 이 변화인데 일곱, 네. 여덟, 아홉. 쉽게 백이 여기 단수를 치고 이 형태가 나왔다고 해도 지금 수가 나네요. 이게 양자축의 형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아, 지금 뭔가 귀에 맛이 나쁘다고 보고 김채원 선수 우측으로 받았고 박태희 선수의 이 응수 타진은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선수 교환들은 다 해놓는 것이 아까울 때도 있는데요. 지금은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고 나면 흑은 다시 한번 선수를 잡고 큰 곳으로 갈 수 있는데요. 중앙에 약점이 남아있는 만큼 아까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중앙 쪽을 막아왔을 때 흑도 모양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수를 뒀을 때 되게 밀면 둘, 셋, 젖히면 젖혔을 때 우측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섯, 뭐 둔다면 늘어야 되는데 또 밀면 여기 이제 끊는 단점을 지키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뭘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붙였어요. 어제 커제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그 이벤트 시합 화양 론도배에서 커제 선수가 초반에 바로 여기를 갖다 붙였었는데 그 수법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백이 네. 안쪽에서 젖히는 것은 지금 배석에서는 최악입니다. 지금은 흑이 이렇게 젖혀서 30초. 하나, 하변 쪽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기니까 셋, 백은 지금은 늘어야 합니다. 다섯, 이렇게 늘어서 백이 하변 쪽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붙인 수가 글쎄요. 방향이 조금 애매한데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 부분을 막는 게 지금 어렵다고 보고 여기를 막아야 하변이 벌리는 게 큰데 막는 게 어렵다면 그냥 아예 방향을 전환시키는 느낌으로 실전은 붙이는 수 선택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을 때 이쪽을 두고 이렇게 호구 쳐서 팩감은 흙이 많죠. 지금 우상 쪽에도 팩감이 많이 있습니다. 굴복을 시키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날짜를 씌우는 것과 이쪽 다가서는 것을 맛보는 이 진행이 김채영 선수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진행입니다. 네. 30초. 하나, 백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기를 젖혔을 때 반대쪽을 밀어서 흑마를 좀 물어보고 싶고요. 나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까는 너무 이제 맛보기 형태가 나오니까 지금 귀보다는 이쪽과 이쪽을 좀 한 템포 빠르게 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딱 여기서의 고민인데요. 네. 아니면 그냥 벌리면 싱겁나요? 어느 쪽을요? 하변이요. 하변이요. 네. 뭔가 모양은 그냥 벌리고 싶진 않은데요. 지금 뭐 벌렸다는 의미는 있지만 여기서 안 받으면 어차피 젖히고 이었을 때 받으면 여기 또 젖힘 당하고 30초. 너무 이제 하나, 모양이 무너지잖아요. 셋,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어차피 벽이 생기고 다가서는 게 통렬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실전 막았네요. 막는 것은 지금의 배석에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호구 쳤을 때 단수를 안 치는 것도 이상하고요. 호구 칠 때 단수를 안 칠 거라면 애초에 이제 여기서 다른 수를 강구를 했어야 되고 네. 지금 무조건 단수를 칠 겁니다. 그럼 이제 패를 버티고 이쪽에 패감을 사용을 하고 패감 사용이 약간 악수이긴 하네요.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생깁니다. 또 어떻게 사용할지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뭐 끼우는 게 득일지 아니면 끼워서 써야겠네요. 어차피 이렇게 나중에 하고. 막을 수 있다면 집으로 손해는 아니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따내서 네. 이을 때 이렇게 날짜를 가면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가 돼서 일단 김채영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네, 아직은 이 바둑 호흡이 깁니다.
제대로 된 승부처를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요. 박태희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